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로로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정말 또 무서운 어떤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로로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로로아님께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 어떤 장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겠죠, 오늘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저희 동네가 예전에 촌이었어요. 많이 시골이었는데, 예. 우리나라는 다 야산이잖아요. 낮은 야산들이 많은데, 그 야산을 이제 하나를 밀고 거기에 동네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산이 전체가 다 공동묘지였어요. 그거를 밀고 우리가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사원 아파트가 아니고 사원 주택이 들어선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취하신 분들 나이나 자녀들 분들이 꽤나 큰 걸로 봐서는 임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대기업의 이제 임원들을 위한 그런 집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어릴 때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때 이야기인데 주로 이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제 절친이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해주는 얘기 이런 거,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얘기, 동네 어른들 하는 얘기 이런 거 들었던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 집이 그 동네의 끝집이에요. 그 뒤로는 집이 없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흙길로, 오솔길로 이렇게 해서 옆에 양쪽으로는 논밭이고 이제 산으로 가는데 그 산에 왼쪽에는 다 공동묘지고 오른쪽은 과수원이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일단은. 근데 그 길을 약간 넓히고 도로 포장을 했어요.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차 한 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폭 한 3m 정도의 길이 생긴 거죠. 예. 일단 길부터 먼저 닦고 그다음에 큰 트럭이 저희 집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는 어릴 때 뭐지 이러면서 이제 나갔는데 저희 집이 끝집이다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뭔가 하다가 필요하고 뭐 이러면 또 저희 집으로 와서 뭔가 이렇게 부탁도 하고 뭐 전력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전화라던가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저희 집에 부탁을 하고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집에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되게 많았는데 공사 진행 당시에 공동묘지를 밀고 들어서는 거니까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공동묘지가 있으면 그 묘지를 밀고 관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 관을 일정 기간 동안 그 주인을 찾는 거예요. 이제 후손을 찾는 거죠. 근데 그 후손을 못 찾은 경우가 꽤나 많았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오래된 무덤이었기 때문에 무연고 묘지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 그 중에서 한 집은 아예 너무 오래돼서 봉분 자체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공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걸 그 사람들이 원래는 수습을 해서 다른 데다 이장을 해야 되는데 그 한 집은 그걸 그냥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냥 그 자리에 깊이 그냥 파서 묻었는데 이게 지금도 그런데 구글로 항공사진으로 봐도 아직까지도 그 집터는 집이 없어요. 네. 지나가다 보면은 이 집이 안쪽으로 다 무너져 있어요. 벽 같은 게. 그러니까 거의 공사하시는 분들 말로는 거기가 집을 지으면 계속 무너졌대요. 천장을 올리기도 전에 벽돌 쌓으면 무너지고 벽돌 쌓으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그 시신이 밑에 2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골이. 지금 그래요. 아직도 쉬쉬하는 거죠. 공사 관계자들만 전부 다 쉬쉬쉬 하는데 나중에는 소문이 다 퍼졌죠. 왜냐하면 그 동네가 계획된 동네이기 때문에 격자 형식으로 집이 다 나열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거기 무너진 집은 이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피해 다니고 했는데 근데 거기가 공동묘지였다는 거는 거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쉬쉬하니까. 예. 저희들도 다 쉬쉬하고 여기가 단층 벽돌집들이 나란히 그런 새로운 동네에 사람들이 이사를 왔어요. 거의 자녀들이 초등학생 정도의 가구들이었는데 가끔 더 크거나 뭐 아주 작은 자녀가 있는 집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동네가 지어질 무렵에 저희 동네에 이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는 그 동네에서 나오는 물길이 없었어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없었는데 그 동네가 생기면서 그 동네에서 상수도 하수도를 새로 만들면서 저희 집 앞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일자로 세로로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개울이에요. 폭이 한 2, 3m 정도 되고 갈수기에는 1m 정도로 줄어드는
동네 애들이 노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쪽으로 흘러들었는데 물이 그렇게 더럽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깨끗했어요. 보기에도 맑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동네 밤마다 한 10시 이상이었을 거예요. 저희 집 바로 앞이니까 거기가 밤마다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어떤?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우웅 우웅 이렇게 울어요. 웅웅 뭐 이런다고요? 네. 근데 그걸 밤새도록 해요. 우웅 우웅 이렇게. 근데 그게 되게 깊이 울려서 나는 소리 있잖아요. 무슨 꼭 동굴 안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예. 우웅 하는 소리를 밤새도록 하는데 이게 시골이다 보니까 가로등도 몇 개 없고 집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게 그 동네에 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예. 근데 그거를 몇 주를 겪으니까 어른들이 안 되겠다, 이거 잡아야 된다. 그때 여름이어서 그 개울에 풀이 정말 많았어요. 예. 창포가 특히 많았었거든요. 키 큰 풀들이 많고 창포도 가득하고 이랬는데 잡아야 된다. 근데 애들한테 보여줄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학교 가고 난 후에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거기 청년 회장 뭐 이런 거였어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걸 잡는 걸 반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회나 어른들이 동네에서 잡아라 하니까 잡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동네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앞뒤로 다 막고 양쪽으로 물을 다 퍼내고 그 다음에 풀을 다 깎아가지고 그걸 이제 찾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았는지는 아빠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오니까 이미 다 끝났더라고요. 어른들이 웅성웅성 하시는데 저희 집 바로 앞이니까 전 지나서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저희 아빠는 그 정도 크기면 영물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동네 어른들이 잡지는 않고 청년들이 잡고 어른들이 이제 지켜보신 거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예. 그 어르신이 저 정도면 이무기 크기다. 근데 그걸 죽였어요. 예. 잡아서 어디다 풀어준 게 아니고 그거를 죽인 거예요. 구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뱀은 아니고. 예. 근데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저는 뱀이 운다는 소리도 처음 들었고 우리는 뱀이 운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뱀은 울진 않죠. 근데 구렁이는 물고 막 이런 애들은 아니고 순하거든요. 예. 그냥 구렁인데 굉장히 굵고 크고 길고 그 정도 크기면 영물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굉장히 컸구나라는 거를 그냥 짐작은 했죠. 어릴 때 촌에서 자랐으니까. 저는 어릴 때니까 못 모르고 그냥 이제 앞에서 책가방 메고 어른들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빠가 인상이 굉장히 안 좋으신 거예요. 아빠가 뭔가 찜찜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들어갔는데 이제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이후에 그 마을에. 예. 물론 우리 동네도 생겼어요. 근데 새로 생긴 마을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놀이터 앞이 1호집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1호집에는 작은 애, 큰 애 이렇게 있었는데 초등학생 애도 있고 작은 애는 한 4살? 이 정도 되는 애가 있었는데 그 놀이터에 이제 큰 소나무들이, 그러니까 그 산이 오래됐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나무들이 있었겠어요. 어릴 때 제가 봤을 때는 높이가 최소 10m 이상 되는 노송이 있잖아요. 굉장히 커서 줄기는 굉장히 길고 위에만 이렇게 조금 잎이 남아있는 그런 소나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저도 이제 친구가 그 동네 사니까 가서 놀고 했었는데 근데 애들이 놀만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너무 음침하고 해가 안 들어요. 낮에도. 그게 남향이었거든요. 네. 근데도 해가 안 들어요. 그 소나무들 때문에. 그러면 누가 좀 잎이라도 쳐서 햇빛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놀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밤에 귀신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목격한 사람이 1호집 아주머니께서 예. 목격을 했어요. 밤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현관문을 열고 나왔더니 1호집 현관문을 딱 열면 그 놀이터가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귀신을 본 거예요. 여자 귀신. 그래서 너무 놀라서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머니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귀신을 그냥 봤다, 그냥 이런 얘기만 소문이 났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더 경악한 거는 귀신이 계속 거기 있으니까 가로등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가로등을 세웠어요. 놀이터에. 밤에도 비출 수 있게. 문제는 거기 가로등을 세우니까 얘가 좀 더 어두운 1호집 마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이제 그 집 사람들은 해가 지면 집 밖으로 못 나오는 거야, 아예. 그 귀신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해가 지면 집 밖으로 안 나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래서 가로등을 굉장히 많이 설치했어요. 제 기억에는 갑자기. 저희 집에서 그 동네로 가는 길에 그늘진 곳이 하나도 없게 가로등이 다 생기고 그 마을에도 구석구석마다 다 가로등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랬는데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오신 분들은 공장이 갑자기 이전을 하게 돼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대부분. 예. 그래서 테니스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거의 그냥 국제 규격 크기의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저희도 거기 가서 놀고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시멘트로 된 1톤 롤러가 있었어요. 시멘트로 된 건데 되게 신기했어요. 크기도 크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장난삼아서 이렇게 막 당겨보고 그랬는데 이게 당겨지지는 않아요. 너무 무거워서 맨 땅인데도. 그래서 제가 이거는 누가 도대체 굴려서 저걸 하느냐 친구한테 물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끌기에는 아무래도 무겁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어느 날 저희가 다 학교 가고 동네에 그 당시에 그 부인들은 애들 이제 학교 가고 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 마을 중간에 공터가 있었어요. 그 공터에서 부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애들은 다 알아서 노는데 놀이터에서 못 노니까 무서워서 대낮에도 나왔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대부분 테니스장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간 미취학 아동이니까 4, 5살 되는 애들이 거기서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3명이 놀고 있는데 이게 롤러가 갑자기 움직인 거예요. 그냥 평지를 굴렀어요. 그래서 한 애가 거기에 깔렸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 동네 안 그래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사망 사고까지 나니까 특히 동네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또 그 집의 외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늦둥이를 본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엄마가 상심이 굉장히 크셨어요. 동네에서는 이제 이대로 안 되겠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무당을 불렀어요. 정말 큰 굿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저희 학교 가고 나서 그러니까 애들 보면 안 된다고 저희가 학교 가고 나서 동네에서 어른들이 이제 굿을 하셨는데 이건 제 친구의 엄마가 얘기를 해주시고 제 친구한테 들은 건데 이제 테니스장에서 굿을 했어요. 했는데 굿을 막 하다가 갑자기 굿을 이제 신이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막 방울 흔들고 춤추고 하다가 갑자기 탁 멈추더니 동네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갑자기 사람을 탁 보더니 한 명 한 명 찝으면서 너 이러면서 너 교회 다니지 이러면서 니들 때문에 신이 안 들어오시잖아 이러면서 빨리 가 이랬는데 하필은 죽은 애기 엄마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는 너무너무 이 사실을 알고 싶은데 교회 다니고 나가라고 하니까 자기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막 미치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친구 어머니께서 그 아줌마랑 친하시니까 내가 얘기해볼게. 누구 엄마 너는 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서 못 보시는 분들이 수술러서 집에 모시고 가시고 그 친구 엄마가 다 물어봤대요. 신이 들어오고 나서 누구세요? 이러니까 사람들 싹 둘러보면서 웃더래요. 그때 제가 그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게 터줏대감?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여기 터줏대감인데 이러면서 아까 간 걔가 누구누구 엄마지 이러면서 그 죽은 애 이름을 딱 대더래요.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너무 놀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 말도 못하고 긴장해서 보고 있는데 제 친구 엄마가 그 애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늘나라로 갔나요? 아니면은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호리병이 있는데 자기한테 그 호리병 안에 영혼이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같은 아기 가진 엄마 입장에서 너무 미칠 것 같더래요. 친구 어머니께서 어떻게든 그 호리병에서 애를 꺼내서 천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애를 하늘로 보내주겠냐 물으니까 이거는 안 돼 이러면서 이 안에 3명의 혼이 있대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혼, 그 다음에 젊은 여자 혼, 그 다음에 어린 아기 4살짜리 혼 이렇게 셋이 있는데 이걸 대체할 만한 누군가가 죽어서 여기 다시 들어오면 내가 얘를 꺼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 뭐 누가 다치고 팔 부러지고 이런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사를 나가셨어요. 사실은. 동네 귀신도 많이 보시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을이 평안해지겠느냐 이러니까
그 무당이 목소리를 내는 거죠. 터줏대감이 목소리를 내면서 예. 방법이 없어 이러면서 여긴 내 땅인데 니네들이 들어왔잖아 그러면서 어디 감히 땅을 파헤치고 니네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 시끄럽게 다 니네 잘못이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더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 굿이 끝났어요. 그 뒷얘기가 뭐 있겠지만 저는 못 들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없었고 어머니께서 더 큰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뭐 궁금하지만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하고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예. 돌아가셨냐면 사원 주택이니까 그 공장에서 멀쩡하게 식사하고 나오시다가 2층에서 추락하셨대요. 2층에서 추락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엄마. 떨어지셔서. 예. 원인이 뭔가 하니까 병원에서도 뭐 이렇게 뇌출혈이나 이런 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져서 굉장히 운이 없는 케이스다. 예. 왜냐하면 2층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실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재수가 없어야지 돌아가시겠죠? 정말 만에 하나, 뭐 천에 하나 있을 일인데 예. 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친구네 집도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동네를 피해서 저희 앞집에 살던 그 회사 다니던 친구가 또 있었어요. 네. 그 친구는 이제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소문을 듣고 그 동네로 안 가고 저희 집 앞에 살았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도 이사 와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유 없이. 야, 이거는 거의 중초상인데요? 그거 말고 다른 동네에서도 중초상이 났었어요. 실제로. 어이구야, 예. 총 일주일 상간에 4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계속 흉흉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굿도 이렇게 마을 굿은 아니고 그냥 개인이 불러서 굿도 많이 하고 그때는. 그러고 나서 그 동네에 대부분이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이 들어가시고 그 동네가 개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은 거기가 다 빌라고 아파트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 테니스장이랑 그 다음에 놀이터 땅은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변에 보면 다 빽빽한데 거기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는 땅이니까. 그 놀이터는 제가 얼마 전에 고향에 가서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다가 우연히 여기는 왜 이런 게 있지? 그러면서 보니까 웅덩이가 생겨져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파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무너져 내린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동네를 빙빙 돌아서 다니다 보니까 그 테니스장 부지는 자풀이 정말 무성하게 나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아빠가 어른들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지? 이러면서 들었더니 그게 이제 그 테니스장 땅인 거예요. 그 테니스장 땅을 20몇 분이 마을에서 그거를 사셨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어떻게 못하게, 함부로 팔고 함부로 거기다 뭔 짓을 못하게. 와, 범인한 거예요, 거지. 그거를 사가지고 명의가 24분이면 그렇지. 20몇 명의 동의를 얻어야지 거기다가 뭔가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누군가가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의를 안 해주는 방향으로 그 땅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 동네는 아직도 그래요. 나중에 저희 집이 그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그 이후로 제가 거기서 안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저도. 실제로 귀신을 보기도 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외지로 나와서 사는데 집에만 가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외할머니가 거기 사셨는데 저희 집은 농사를 그 당시에 지었었어요. 그 엄마가 농사 갖다 좀 일찍 들어오시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외할머니한테 이거 좀 갖다 드리고 와라 그러면 채소 같은 걸 싸주셨어요. 네. 그 언니랑 그 동네를 가다가 언니가 갑자기 탁 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언니가 저기 봐봐 이러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딱 보니까 그 산이 한 1km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산에 진짜 저승사자가 그 산 반 정도 되는 크기로 우와. 앉아가지고 저희를 보고 씩 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크다고요? 네. 근데 이게 크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왜 저승사자가 저기 있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근감을 무시한 거기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니 무시하고 그냥 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을 그랬어요. 몇 번을. 그것뿐만 아니라 갔다가 돌아올 때 웬만하면 주변에 다 산이잖아요. 동네 주변에는. 어느 산을 봐도 해질 무렵에는 귀신이 보였어요.
근데 혼자 봤으면 예. 나 혼자 봤구나, 내가 헛것을 봤구나라고 하겠는데 언니랑 같이 보니까 막 좀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저희도 어렸잖아요.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한테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귀신하고 저승사자를 봤다. 그러니까 사실 엄마도 본 거예요. 아, 나중 가서 물어보니까? 네. 엄마도 봐서 무서워서 엄마가 안 가고 우리를 시킨 거예요. 우리가 어리니까 우리를 못 볼 줄 알았나 봐. 엄마는 혼자 봤잖아요. 예. 자기는 그냥 헛것 봤다 무섭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어리니까, 어린애들이 뭐 귀신 잘 못 보잖아요. 예. 우리를 시켰는데 우리도 본 거예요. 아이고야. 그 갈 때마다 몇 번을 보니까. 그래서 잘 안 갔어요. 꽤 커서 가기는 갔는데 그래도 무서웠고, 아직도 그 동네는 음침하고요 사실은. 예. 옆에 막 이렇게 커피숍도 있고 유명 막 프랜차이즈 막 있고 막 이런데도 아직도 그 동네는 음침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집은 아직도 무너져 있고, 놀이터는 옛날 그 흔적은 없어지고 이렇게 구덩이가 생겼어도 옆에 예전에 있었던 그 큰 소나무들 있잖아요. 예. 걔네들은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로로아님께서 아까 저승사자를 엄청 큰 거를 봤다 그랬잖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도 누가 곧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해서 딱 보자마자. 근데 정말 많이 죽었어요. 제가 얘기를 다 못했는데 이야. 진짜 사건 사고 많았고 많이 돌아가셨어요. 오죽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몇 년 안에 다 떠났겠어요. 원래 같았으면 대기업이 들어오고 엄청나게 주변이 발전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사는 들어왔었어요. 예. 근데 다들 짧게 살고 나가시죠. 길게 못 사셨고, 지금도 거기 주변이 다 발전했는데 그 동네만 발전을 못해요. 그 동네만 빈집이 있고, 그 동네만 뭘 해도 가게가 안 되고, 뭘 해도 안 됐어요. 그 동네에서 뭐 잘했다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간다고 했던 애들도 그 동네에서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임신을 못했어요. 오? 거기 있으면. 그 동네에서 임신을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아줌마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클리닉 다니시고 뭐 운동하시고 했는데도 임신이 안 되셨어요. 야, 그러고 이거는 보니까 그랬네. 진짜 뭐 씨를 네. 말려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요. 네. 뭐 우연일 수도 있겠죠. 이런 거 믿으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믿는 분들은 그 우연이고 그냥 사고고 다 그럴 사람들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네. 이상하죠. 이 마을만. 네, 맞아요. 네. 마을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네. 또 우리 동네까지도 그게 번져서 사고가 생기고, 우리 옆 동네 사람도 또 이렇게 줄초상이 나고, 그게 몇 년 안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불과 한 3, 4년? 아무튼 오늘 로로아님께서 줄초상이 난 실제 마을에 네.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여기는 정확히 네. 어딘지 물어보진 않을게요. 왜냐면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좋아할 내용은 아니에요. 네, 절대. 네. 근데 제 친구들은 아마 들으면 거기 하면서 알 거예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동네네 예. 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조용히 하고 계실 예. 거예요 아마. 예, 참.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저희 집이 화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 동네가 생기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그 당시에 탁발을 많이 하셨어요. 촌이다 보니까 스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쌀을 한 대접 퍼서 이렇게 드리면 드릴 게 이거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정말 스님처럼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그분께서 저희 집을 이렇게 쓱 보시고 바깥을 이렇게 쓱 보시더니 개를 키워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요 이러니까, 사람이 죽어 나간다 곧, 그러니까 개를 키워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좀 찝찝하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개 얻기가 되게 쉬워요. 개를 많이 낳다 보니까. 그래서 개를 얻어서 키웠는데 1년에 한 마리씩 죽었어요. 오. 근데 그 죽은 얘기도 되게 좀 드라마틱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화를 피한 거예요. 오, 소름 돋아. 오,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구나. 나는 또 걔가 네. 지켜주는 줄 알았더니 거의 재물 수준이구나. 예. 액바지. 사람 우와. 대신 개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스님께서. 사람이 죽을 걸 개가 죽는다. 개를 안 키우면 사람이 죽는다. 이거 너무 심각한 키워라. 마을인데 이 정도면? 어떡하지 이거?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나중에 어이구. 또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다른 이야기도 또 해드릴게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 마을에 지금 살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놀이터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 아직 거기에요?
예, 부모님께서 거기 살고 계시고 저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나와서 살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또 네. 다른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많은 예. 시간 관계상 또 그렇다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저승사자 방울소리 마을급인 곳이 나왔네요. 근데 저승사자 방울소리는 옛날이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잖아요. 현재까지도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니까 이게 너무 미스테리하네요, 진짜로. 이게 정말로 그런 터줏대감? 터줏신을 건드려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거는 미스테리한 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